지역정당 네트워크 대표 이용입니다. 네, CCN연구소 공동소장 김상철입니다. 네, 저번 주에는 행정을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잠깐 좀 되짚으면은 민주주의 정치 체계는 결국 권력의 집중을 막는 게 주요 원칙이다라는 게 있었고요. 똑같이 저희 자치구 단체, 지역단체도 여전히 그런 곳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배웠고, 또 구청장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누군지? 그리고 구청장, 시장 군수 뭐 하냐 알아보려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약 이행 사항만 살펴봐도 우리 내가 사는 곳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확인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봤는데, 행정절차법이라는 게 있고, 그 행정절차법도 우리가 알아두면은 공무원들과 이러저러 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해서 3가지 원칙 정도는 확인을 했고요. 결국 마지막으로는 결국 공무원들과 무슨 일을 할 때는 행정지표를 함께 합의해서 진행한다면은 이후에 여러 가지 분란이 없을 수도 있다 정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들은 행정 절차에 대해서만 좀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다른 절차적으로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오늘 좀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조금 어렵지만 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치구에서 법이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조례가 있죠. 조례가 가장 대표적인 법이라고 할 겁니다. 그죠.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은 근거로 움직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중에 제1성이 우리가 뽑은 단체장에 이런 거 하겠습니다는 공약. 두 번째는 기존에 뭐 법률대로 따박따박 하던 거 있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마 오늘 법률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실제 움직이는 거는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예산은 아끼는 게 아닙니다.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법률은 왜 조례라고 하나요?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사용하는 이제 법률 체계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조례,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 네. 아마 일반 주민분들은 법 그러면은 아마 2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똑똑한 사람들끼리 쓰는 언어다. 두 번째, 모르면 안 되는데 알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마 법에 쓰는 언어랑 주민들이 쓰는 언어는 차이가 있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이용의 차이에서 아마 그런 간극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간극을 어떻게 좀 좁히는 거를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률 얘기해 주셨고,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법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 상위법, 뭐 누가 정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다 다르는지, 아마 이런 거의 차이가 다양해가지고 아마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우리 법 체계를 잠깐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법률을 볼 때는 몇 가지 그 구분을 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서 만드느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법 시행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 국회에서 만들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만들게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의원들이 하는 일? 네. 그리고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은 행정기관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랑 그렇죠. 직원. 구청장이랑 시장이랑 뭐 단체장이라고 저번에 표현했던. 중앙부처로 보면 뭐 무슨 부처에서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속성을 갖게 되냐면 국민들에게 다다를 수 있는 그 내용, 그러니까 국민들의 행동을 규정하거나 뭔가 제약하는 것은 우리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률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나 내지는 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만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그걸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독재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나 지방의회를 통해서만 법률 제정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 법률에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부분을 어쨌든 법률의 집행을 행정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일종의 근거로서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대통령령 혹은 시장령에 가까운 위치, 그러니까 시장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에 대한 건데 당연히 그 말에서 나오듯이 대통령이나 시장이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행정조직에 가깝습니다. 법률 자체는 국민들을 구속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지만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한 것을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것을 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역할을 더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외에 시행규칙이나 규정,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단계로 넘어가면 그거는 행정 내에서만 사용되는 규칙이지 민간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행정규칙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거나 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그러니까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대표기관에서만 만든 것이 나한테 따른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효과의 범위와 관련돼서 실제로 다양한 법규칙 중에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과 조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행령은 법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조례의 시행규칙도 조례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법이나 조례의 권한이나 의무를 넘어서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준용해야 되는 것은 법과 조례인 거고 그 외에 나머지 규칙들은 다 행정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적용의 범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가 만드냐. 그래서 국회에서 만들면 국민 전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만들면 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라고 하는 요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그것을 민간인인 내가, 그러니까 시민인 내가 따라야 돼? 아니면 그거는 행정 내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이런 적용의 범위에 따라서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오더.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누군가가 이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내의 근거를 요 영으로 한다라니까 뭐 대통령령, 시장령 앞에 단체장이 붙고 령이 붙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법과 조례. 이거는 의원이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 시의원, 우리가 가까이 있는 구의원. 그분들이 만드는 게 조례. 그리고 국회의원이 만들면은 법. 그러니까 법률. 그리고 구의원이 만들면 구의 조례.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낼 수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반드시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령과 법에 대한 약간의 차이를 좀 들어보니까 이제 좀 선명하게 뭐만 좀 신경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새 신문일에 보면은 무슨 대통령령과 뭐가 부딪힌다. 대통령령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약간 이해가 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드렸듯이 령이나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법률과 조례의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과잉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일종의 남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과거 정부에 굉장히 관행화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 이제 그 입법기관에게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법률이나 조례를 굉장히 명확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왜 많은 권한들을 다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냐. 대부분 시행령의 권한이 많이 가는 이유는 입법자인 국회나 지방의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행정기관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법률 구문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입법기관이 자기 책임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책임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입법 기술을 쓰는 입법기관의 의원들은 좀 문제가 많다. 네. 갑자기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이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 취지는 정해놓고 취지가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떤 행정의 어떤 이 태도, 이 방식이
바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뭔가 좀 취지가 달라진다면 이게 상당히 오해할 소지도 많고 그럼요. 이제 법의 취지를 또 역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받아들이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디테일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은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조례는 이제 크게 그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입법기관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 우리가 뽑은 구의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률은 무조건 입법기관에서 통과가 되어야 실효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든 법률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즉 입법기관을 통해서만 법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이제 이게 아웃풋이라면 이제 인풋 과정이 좀 다양하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법률을 내는 경우 이것은 이제 보통 행정입법이라고 부르는 방법. 그리고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내는 방법, 의원입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를 청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것의 이해관계자나 당사자들인 시민들이 일정 규모의 숫자를 모아서 이 법률 제정을 청원하는 경우. 그래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그 인풋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가지의 인풋 기간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올리는 거는 구의원이 올려서 거기서 입법을 결정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법률의 제정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여러분 혹시 자치구의 조례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 구의 특별한 조례 아니면은 우리와 관계되는 것 중에 이런 조례로 나의 어떤 결정이라든가 민원이 제한되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찾아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우리 구의 조례? 어떤 검색창에도요. 어떤 검색창에도 다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의 키워드만 넣으면 됩니다. 그다음 내가 사는 곳을 치고 뛴 다음에 조례 이렇게 띄면 기본적으로 그 구에 해당되는 조례가 쭉 나열되어 있는 그 자치입법 사이트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링크되어 있는 조례 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찾지 마시고요. 모든 검색창에서 제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명 띄고 조례 이렇게 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네. 와. 이거 조례 때문에 또 행정이 움직인다는 걸 그럼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뭔가 이런 일을 좀 시민사회단체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왔는데, 관련한 조례가 없습니다. 관련한 조례를 제안해 주시거나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그거에 맞게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받았는데, 근데 실제 그래서 조례를 만들기도 하고 많은 조례 중에서 비슷한 조례를 조금 고쳐서 저희 자치구에 맞게끔 좀 변형해서 제안을 해본 저는 기억이 있는데 조례만 있고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적이 있어서 조례만으로는 안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조례라고 하는 것이 행정 작동의 그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그게 자동 기계가 아니라 그 조례 근거대로 작동할 거냐 말 거냐는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 내에도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의 경우에는 행정의 의지가 반영이 돼서 해당 조례의 근거에서 행정 행위를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별로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조례의 근거에 대해서는 그냥 작동시키지 않고 무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화되어 있는 법률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명시적인 페널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벌금을 물리면 그건 우리 세금이고요. 그렇죠.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감사나 이런 절차들을 통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체장이 조례나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시민이지 그것이 법률로서 뭔가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동시키려면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왜 조례를 이행하지 않느냐? 조례상에 이런 내용인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작동시켜야 되는 책임이 있죠.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이 기계 제작 이 도구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저희들은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기계를 만들어줘요 해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기계의 단추를 누르고
뭔가 어떤 인풋을 넣어야지만 그 기계가 돌아가서 뭔가 뿅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주민들은 뿅 나오는 걸 계속 원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행정내라는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 주길 바라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기계라는 게 약간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뭘 넣어야 되나요?는 아마 예산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예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네. 자, 우리 기계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행정 조직이 복잡다단하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이 아니라 꽉 차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를 구멍이 둥성둥성둥성 나 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벽돌 같은 걸로 꽉 채워져 있는 이미지로 보시면 되고 그 벽돌같이 꽉 차여져 있는 것을 일종의 사업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사업을 하거나 뭔가 기존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전체 구조에 다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의 사업은 좌판에 깔려져 있는 그 사업 구조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조밀조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벽면의 블록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행정조직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치는 세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유사 세부 사업과 묶여서 하나의 단위 사업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단위 사업들이 또 묶여서 전체 실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둠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세부 사업을 가지고 주무관을 만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주무관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서 맞는 얘기입니다 하는데 돌아서 나오면 사업이 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위에 가서 서로 협조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최말단의 주무관이지만 그 사업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정책사업 단위를 관장하는 실국장 정도가 되어야 그것을 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집행하는 책임과 사업을 수립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행정조직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사회의 일은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잖아요. 네. 근데 행정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무관과 얘기를 하지만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국장이랑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단지 그 상대방이 능력이 없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행정조직의 구성 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재밌었던 거는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 이게 되게 획기적인 정책을 우리 자치구에 입안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그 벽돌 하나만 넣으려고 딱 했을 때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벽돌을 아쉽게도 약간 좀 밀어서 넣든지 아니면 이 벽돌을 어디에 정치시키는 것도 되게 잘 결정해서 거기다 끼워 넣어야 맞습니다. 전체적인 국가 이 내용이 맞아 들어가서 더 쉽게 저희들이 원하는 이 제안을 전달할 수 있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일례로 서울에 있는 모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임기 내에 시정 목표가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청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엔 도서관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구정 목표 자체가 변경이 되면 그 밑에 따름하는 사업군들이 다 재편이 됩니다. 우르르 재편이 돼서 초기에는 청년과 관련된 사업에 기존 했던 사업들이 다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서관으로 넘어가면 다시 도서관이라고 하는 밑에 뭐 평생교육이니 뭐니가 쫙 붙으면서 재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정에서의 사업 구조는 탑다운이다. 왜냐하면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조직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예산을 아까 얘기하다 잠깐 조금 바깥쪽으로 샌 것 같은데 예산은 지금이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지금쯤 뭔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에 맞는 정책에 맞는 예산을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묻는데 뭐 제가 의외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지금쯤이 한참 내년 예산을 뭔가 조정하거나 기한을 하는 시기죠. 아니요.
11월이면 예산안이 지방의회로 송부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즉 예산 편성은 끝났고요. 네. 예, 끝났고 이제 지방의회로 예산안이 넘어가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네, 또 내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내년에 어떤 예산을 쓸 건가는 벌써 다 정리가 돼 있고 그 정리된 거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고. 근데 당연히 의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변경뿐만이 아니라 소위 이제 사업의 조정이나 혹은 신규 사업의 반영도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늦은 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건 예산 편성 시기에 개입하는 게 좋았겠지만 그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12월까지 어쨌든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 지금 한 달 반 정도의 예산 시즌이 열렸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네, 그걸 좀 이해를 더 돕자면은, 그러니까 11월에 되면은 기존 행정에서 생각하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저런 예산은 뭐 빼겠습니다 하는 정확한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는 11월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요새 관심 있게 있는 게 주민자치회에 최근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말만 풍성하지 실제 자치구의 그 행정과에서 어떤 예산을 올렸는지는 아무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이 행정이 마지막으로 올린 이 예산안을 보면은 겉으로는 예산을 많이 잡겠습니다. 무슨 동 참 잘하고 있습니다. 했지만 그게 그런지는 예산을 한번 더 들여다보면 알 수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팁을 드리면 예산안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비공개할 경우에 대법원의 판례로 공개하도록 확정이 됐던 전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민들에게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문서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걸 잘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예산안이 지방의회로 넘어갔다는 것은 이것의 행정행위가 끝났다는 것이고 이 행정정보는 생산이 완료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미확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이라 하더라도 이후에 수정이 불가능, 그것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행정문서라면 그 안 자체도 완결된 행정정보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판례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선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의회에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의결된 예산서를 사후에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의 의지와 그다음에 시의회의 조정 내용을 비교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각각이 되게 중요한 예산 문서다. 갑자기 드러난 예산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뭔가 조정해서 빠지니까 이거 넣읍시다 했던 우리가 그렇죠. 많이 얘기했던 그 뭐 쪽지 예산 쪽지 예산이라는 내용도 서로를 비교하면 바로 그럼요.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쪽지 예산을 누가 넣었는지도 뭐 좀 찾아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도 있겠네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 수 있죠. 웬만한 거는 다 알 알 수 수 있어요. 네. 저희들 저번 회에는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걸 세 가지 절차적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먼저 구청장의 의지, 두 번째가 이제 법률에 의한 거, 세 번째는 예산에 의한 거. 오늘은 법률과 예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법률 어렵지 않고요. 시행령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네. 시행령, 대통령령은 공무원들에게 하는 방식이고 법과 조례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되고 더 가까이 있는 조례는 결국 누가 결정하느냐? 입법 권한이 있는 의회, 구의원들이 결정하고 구의원들한테 올릴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간단히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세 가지 방식이 잘 전달이 되면은 의회에서 입법이 되면은 저희들이 실제 받아들여야 되는 조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산이라는 것도 행정에서 준비해온 예산은 11월까지는 거의 다가 올라오고 12월이나에는 심의를 해서 내년 전체 예산을 결정하는 그리고 행정에서 올린 예산안도 정보공개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예산서는 공식적으로 아마 PDF로 거의 다 내년쯤에 이렇게 다 홈피에 공개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비교하더라도 어떤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우리 행정은 어디에 집중적으로 올해 사업을 할 건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팁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법률이나 조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작동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조례나 법률상의 명시적인 위임이나 내지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조례나 법률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시민의 권한을 혹은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좀 더 똑똑해진 것 같죠, 여러분?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